예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특히 이 지역을 계속 언론에서 선동했다. 그 이유는 많은 분양 물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이 있죠. 지금도 많은 공급 물량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대량으로 지정되니까 여기가 오른다 라고 자꾸 띄우려고 하는 지역. 오히려 서울보다 여기가 건설사들에게 광고받기 좋은 지역이죠. 수원입니다. 상태 안 좋은 35년 된 아파트 가격은 7억이 넘는다. 재건축 확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리 확정이라 하지만 7억이 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문제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런 거 이야기 해주겠어요? 여기 재건축 단지예요. 통과했어요. 라고 해서 비싸게 팔려고만 하지 뭔가 차질이 돼서 늦어질 거예요. 아마도 한참 더 늦게 지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고요. 이제는 뭐 10억이 15억으로 1년 만에 또 뛰는 집값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광교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15억 돌파하는 아파트 나왔다. 고가주택의 지표니까 15억 못 넘어선다. 지난달 15억에 거래됐으니까 여기 진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분양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수원 동탄 떠나서 평택 오산으로 이동한대요.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실수요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뛴다. 투기와 추격 매수가 붙을 때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엄청나게 뛰고 있느냐. 단지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얘기가 나왔죠. 매교역 푸르지오 나왔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자,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저번 달에 10억 찍었어요. 이걸 가지고 거짓말은 못하죠. 그리고 14억 5천, 14억 1,500, 13억 5천, 12억 9천, 13억 4,700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15억 찍었다라고 하고 계속 띄우니까 나오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12월에 보면은 거의 안 떨어졌죠. 왜 그래요? 제가 이거 계산기 써서 계산해 봤더니 얘하고 12억 9천짜리 두 개 거래는 빼버리더라.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13억 초반 14억 이 정도 했는데 이런 거래는 왜 안 빼느냐. 이상 거래죠. 안팎으로 보더라도 5천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 타입은 조금 다르죠. 특별한 타입인가 보죠. H니까. 그런데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도 다 15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층수는 낮지만 13억 3천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다. 거래는 층수 낮은 거는 12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 지난달 15억 이야기를 해요? 이번 달에 평균은 13억대인데 자, 분양권 거래 현황 뭐 엄청나게 붙었다는데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매물도 있지만 이런 매물들이 있더라. 매교역 푸르지오 7억대 한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는데 보면은 뭐 10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웃돈 엄청 붙었더라. 즉 이쯤 되는 거래가 대부분 다운 거래라는 거죠. 이런 것들 눈에 훤히 보이는데 왜 안 잡느냐. 이런 거래들이 왜 있겠느냐. 요만큼 피 붙여서 파는데 이렇게 다운 거래로 신고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회수가 안 되니까 투기꾼들이 다른 데 더 들어간다. 저기서 팔아치우고 나와서. 자, 불법 거래 계속 적발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적발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다 뭐예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이 사람들은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죠.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들이 가격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거래 분석원을 만들고 그 전에 감독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왜 이를 악물고 반대를 하느냐. 이런 인간들 때문이죠. 지금 과태료가 너무 낮다. 사실상 저렇게 얻은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추가로 붙여야 되겠더라. 이 정도는 돼야 근절이 되겠죠. 자, 매매가격 지수 어때요? 지금 뭐 엄청나게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년에 이렇게 올랐고 2022 한 달 뒤 신고는 그때는 두 달이었긴 한데 이제 한 달쯤 되면 보통 거의 다 신고가 됐었죠. 그러면서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시 오른다고 하지만 6.17 이후 더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조장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다. 조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사에서 비싸서 오산으로 빠지고 있어요. 평택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자꾸 조장해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어요? 5월 말부터 올랐죠. 타 지역보다 더 빨리 오르기 시작했다. 왜? 6.17 터지기 전부터 수원은 이미 여러 개 딸리니까 임차인한테 떠넘기려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원래는 이게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마음껏 받고 버티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월세보다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쭉 오르고 있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다 나오죠.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이때만큼 지금 폭증하고 있느냐. 6월에 폭증했고 아직 회복 못했어요.
그만큼도 회복이 안 됐는데 그때보다 더 오른다고 조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더라. 전월세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임대차법 이후 아직 요거는 다 끝난 게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계약이 많다는 거죠. 재계약이 많으면 지표상에 나오지 않는 더 안정된 것이 나오게 되더라. 사실상 그래서 전세가가 아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는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도 안 보이는 지표를 계산해 봤을 때 상승폭은 떨어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매매 거래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외지인 거래량은 줄어들다가 요즘에 10월 얘기해서 다 늘어나니까 늘어났는데 11월에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신고일 기준은 이미 집계 끝났어요. 그리고 법인들이 팔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꼈다. 법인들이. 왜? 수원에는 법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 제꼈으니까. 즉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내년에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원래 올해 말에도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죠. 왜? 내년부터 법인 양도세 10%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다 받아주고 있었더라. 지금 받아주면은 내년에 하락폭이 그렇게 급격히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른다고 호도해서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마음 급해지는 법인 매물들을 팔아 치우도록 만들어주고 있더라. 언론이. 그러면서 이제 뭐 니들이 집값을 알아? 하면서 신고, 축, 연일 신고가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요인은 전세는 아니다. 지금 수원 저 아파트 가격이 전세난 때문에 사는 가격이에요? 밀려나서 사는 가격이지? 전세난 때문에 샀으면은 전세 매물이 멸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가 도저히 없어서 내가 살 곳이 없어서 집을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이 맞으면 전세 매물이 멸종 수준으로 감소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전세난 때문이래요. 전세 매물 보면 어때요? 이때 왜 이렇게 줄었어요? 매물 감소로 줄은 거예요. 허위 매물을 막았죠. 그리고 나서 허위 매물 막고 나서 계도기간 다 끝나고 나서 전세 매물, 월세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마찬가지죠. 모든 4개구가 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쳤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매물이 없어요? 제가 그래프를 뒤집어서 보고 있나요? 하얀 부분이 매물이라서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팔달구에는 매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있다. 내 집 마련 못할까봐 무주택자들 가세하는데 갭투기가 늘어나서 매매가가 다시 오른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 없어서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갭투기래요. 나중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 매물은 늘어나고 앞뒤가 안 맞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값 띄우기 위해서 무주택 갭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조사 제대로 들어가 봐야 되죠. 무주택 갭투기를 해서 다른 데 살면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누군가 받고 그 집에 전입신고하면서 가족이나 보통은 뭐 부부끼리 혼인신고 안 하고 많이 하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영끌해서 사는 거죠. 무주택자인데 갭투기를 했다는 거는 무주택 갭투기로 나중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편법으로 사고 있다. 저런 것도 잘 잡아내야 되고 실수요가 아니죠. 저건 투기죠. 어떻게 따지면 지금 영끌해서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런 높은 가격으로 계속 대출 규제 피해서 사고 있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집 못 살 것 같으니까 결국 그런 마음으로 사고 있는 거다. 언론이 유도하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값 어때요? 전세가 오르는 것보다 매매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 전세가 오르는 걸 극복 못해서 매매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보면은 5억선은 가야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하고 있죠. 댓글에서도. 여기는 믿을 사이트가 아니죠. 저도 그냥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긴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저가 거래된 매물은 다 없애버린다. 평균에 넣지 않아 버린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곳인데 100%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보긴 어렵죠. 실거래가는 위주로 하지만 이제 뭐 띄워요? 리모델링 띄우고 있죠. 리모델링 열풍. 리모델링 하면은 자 아파트 왜 살아요? 아파트가 빌라보다 좋은 점 채광, 커뮤니티 시설 등등 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차죠. 재건축이랑 다르게 리모델링 하면은 골조 남겨놓고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주차 공간이 새로 생겨요? 리모델링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나요? 주차 공간이?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예전 아파트는 지금에 비해서 주차 공간 확보가 부족하죠. 더 불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새 집은 새 집인데 기존의 불편함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하는데 재건축이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막히니까 그리고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많이 늘리지도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자꾸 열풍, 집값 껑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들 가격이 이렇게 띄우고 있다. 멈췄는데 지금 다시 띄우고 있는 거죠. 띄우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붐 하면서. 이거 다 왜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수원은 왜 이렇게 언론들이 띄워주는 동네이냐?
내년 9월까지 일반 분양만 7,400세대가 남아있다. 이거 공급이죠. 수원에 공급 많다, 분양 많다. 이 많은 분양이 나중에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내는 기사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이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보이죠? 수원 사태만 봐도. 공급이 늘어나면은 언론이 건설사 분양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띄운다. 이게 맞죠. 그래서 여태까지 집값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공급 줄었을 때, 입주 물량이 줄었을 때 집값이 떨어졌고, 입주 물량이 늘었을 때 집값이 올랐다. 이게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거품 꺼지면 분양가 당연히 떨어지죠. 결론, 수원 왜 올라요? 입지가 좋아서, 아니면 뭐 교통이 좋아서, 뭐 사람들 여력이 늘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요? 아니죠. 대량의 분양과 이를 돕기 위한 언론 플레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집값 오른다, 내년에 집값 오른다, 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왜?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론이야말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부동산 광고 받아먹고 사니까 구라만 늘더라.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 없어지고, 특히 저렇게 엄청나게 선동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분양이 많은 지역이다. 결국에는 수원은 서울이 아직 안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예요. 서울이 떨어지면 수요는 서울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래 갈 수는 없겠더라. 서울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수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